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두고 경남에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석방을, 야당은 사퇴를 주장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팔룡터널 개통 이후 또다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창원시가 주민들을 무시한 채 내놓은 교통체계 변경 계획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울경 지역에서 김해 신공항 반대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해에서 발견된 경남 첫 홍역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두고 경남에서는 석방과 사퇴를 촉구하는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정 공백을 우려해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 규탄 대회를 열어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경남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청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동요하고 있는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 지사의 예기치 못한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경남 도정이 공백이 생길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경남도에 가서 좀 우리 당의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이제 오늘 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경남도청 앞에서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규탄 대회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등 당대표 후보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결로 대선 여론 조작이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한 그 건수가 8,840만 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선거 역사에 전무후무한 규모의 방대한 댓글 조작이고 대선 부정행위입니다. 도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구속 재판 대신 김 지사가 사퇴하고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를 치러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구속 후폭풍으로 지역의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중앙 정치권까지 압제한 여론전까지 벌어지면서 김 지사의 석방과 사퇴를 주장하는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과 관련된 판사들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들이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내려 법치주의와 증거 우선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판사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충고했고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18일 기준 26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통한 지 5달도 채 안 된 팔룡터널을 두고 마산 지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산 방면 접속 도로를 현재 6지선에서 5지선으로 변경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개통한 팔룡터널입니다. 창원과 마산 간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팔룡터널은 오히려 마산 방면에서 교통 혼잡을 불러왔습니다.
복잡한 도로 구조와 인근 신호등과 맞지 않은 신호체계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산 방면 접속 도로를 현재 6거리에서 5거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5거리로 전환되면서 신호체계가 없어지는 길은 양덕동 2길.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5거리로 바뀌면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결국 창원시와 주민대표, 담당 마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종 합의가 이제 육지로 한다라는 합의하에서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지만 저게 승인은 오지로 났다. 이제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붕괴를 했죠. 주민들은 협의도 없이 5거리로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를 갖다가 없애고 오지를 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이런 방안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경찰 의견 다시 들어보고 우리 교통안전공단 이야기 들어보고.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창원시는 다른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관계기관은 도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 프로야구 개막 전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연 기자 나와 있는데요. 네, 전 기자. 자, 팔룡 터널이 사실 개통 당시부터 말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팔룡 터널이 개통된 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개통 당시부터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불러온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창원 마산 해원구 양덕동 방면의 터널 인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한 도로 구조와 교통 신호 체계 때문에 개통 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 애초 예측했던 통행량도 크게 비껴나갔고 절반 수준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6거리에서 5거리로 바뀐다는 거는 뭐 한 개의 교차로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팔룡 터널을 빠져나와서 양덕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재 이곳은 6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을 5거리로 줄이겠다는 창원시의 계획인데요. 먼저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이제 6개 체계에서 5개 체계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5개 체계를 하는 건 좋다. 그러면 저어서 좌회전 직진 신호가 안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옆에 길을 놔두고 대안을 해주고 5개 체계를 하든 6개 체계를 하든 이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뭐 6개 체계에서 5개 체계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신호체계가 없어지는 도로는 정우맨션과 상가 밀집 지역 사이인 양덕동 2길 방면입니다. 네. 도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양덕동 2길에서 양덕 교차로를 향하는 신호체계만 없앤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앞서 주민 인터뷰에서 뭐 6거리에서 5거리로 바뀌는 건 좋다. 그런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현재 뭐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지금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덕동 2길의 신호체계를 없애고 다른 방면의 신호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마련하면서 당장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고 또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인근에 보면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덕동 2길 입구 쪽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다른 상가 주민들이나 그 뒤에 아파트 주민들과는 한마디의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네. 주민들이 5거리로 줄어들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개통 5개월 만에 이렇게 5거리로 바뀌는 거라면 왜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앞에 설명했던 부분과 애초에 인가를 받았던 부분은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파룡터널 건설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은 6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가 승인을 받은 것이 5거리로 받으면서 공사가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개통을 앞두고 공사 승인 그대로라면 5거리가 되어야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개통을 늦추면서까지 6거리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공사 시작부터 삐걱대던 것이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되는 지금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민 대표가 관계 기관들과 만났다면서요? 그 자리에선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기보다는 그동안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에 주민들이 함께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창원시와 주민들 간의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지금 당장 5거리 교차로로 만들지 않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져와 주민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당장 다음 달이면 파룡터널의 이용이 크게 늘 수 있는 프로야구 개막이 시작될 것이고 그전에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죠. 해묵은 과제였던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부울에서는 김해 신공항 반대 국민청원을 오는 25일부터 시작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반대 국민청원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18일 오전 부산시청에 이어 오후에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 100만 명 달성을 위한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해 경부울 단체장이 손을 잡았고 이제는 범시민 차원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김해 신공항은 주민에게 소음 고통과 충돌 위험을 안겨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관문공항이 결코 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국토부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백지화하라. 그동안 공항 인근 주민뿐 아니라 신공항 검증단에서도 김해 신공항이 불가능하다 수차례 주장해왔지만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해 총리실 재검증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운동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3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청원 운동본부 측은 정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소통하겠다, 또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거는 국토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럼 그 위에 단계에서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아주라.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질 국민청원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동남권 미래를 위해 24시간 운행되면서 안전하고 소음 피해가 없는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빠진 것은 통합공항 이전을 앞둔 대구 경북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영남의 5개 시도 광역시가 뜻을 상당히 모으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의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째 표류 중인 동남권 관문공항. 우여곡절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결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진행되면서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 여전히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한편 경남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김해 신공항 반대 운동과 가덕도 이전 움직임에 대해 대구와 경북은 이미 3년 전에 결론이 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다시 신공항 입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신공항 유치전이 극에 달했던 3년 전, 정부는 밀양과 가덕도 등 어느 곳에도 새 공항을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김해공항을 넓히고 대구공항과 K2를 함께 더 나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 이전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을 배치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공항 검증 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생각들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가덕도를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며 제로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정부의 또 다른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끝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예정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들었고요.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쯤 새 모습을 드러낼 김해 신공항.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겨우 잠들었던 지역 갈등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김해에서 발견된 경남 첫 홍역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4일 홍역 확진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9개월 영아가 18일 오후 1시 반쯤 김해중앙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아 가택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5일까지 비상 방역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김해시는 홍역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해외 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증상자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제시가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쟁, 포로, 평화를 이야기하다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한국전쟁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 120여 건과 미공개 사진 8장, 영상 1건을 최초로 선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변광용 시장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전시회가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또 탄력을 이렇게 받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편 거제시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거제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밀양 할매 등 주민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80세 윤모 씨 등 밀양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 등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 10명은 2012년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중장비에 자신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와 이듬해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진입하려는 의경에게 인분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봄을 마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낮 동안 양산 12도, 밀양 11도까지 오르며 온화했는데요. 절기 우수이자 정월 대보름인 화요일 출근길에도 영상권을 보이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경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내리겠는데요.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50mm, 경남 내륙에는 최고 3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함양과 거창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부쩍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초봄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노면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